2부는 중증검찰센터 김정환 변호사 모시고 앞서 나누던 이야기 이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예성 씨 이야기를 조금만 이어가 보자면 그 김예성 씨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언론 인터뷰에서 왜 윤석열 그 재임 기간에 특검 수용을 안 했는지 모르겠다. 내가 아는 윤석열이라는 것은 강골 검사라서 자기 여동생이 범죄 혐의가 있어도 그걸 수사하고 넣었을 사람인데 이런 것들 아쉽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주변에서 뭐 그런 얘기를 했대요. 김건희 씨 구속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때 너 한국 들어가든지 말든지 해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니다, 나는 내 갈 길 가겠다 라면서 의지를 가지고 귀국을 선택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거든요. 그건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자기 여권 무효화 부분하고, 그러니까 자기 포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짓말인 거예요. 예. 실질은 자기 부분이 제일 커요. 그리고 혹시나 김건희가 풀려날 수 있다는 측면, 본인은 유리하니까요. 그래서 시점 맞춰 들어온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본인한테는 또 거짓말 같이 포장하고 위장하는 모습이 아닌가. 그래요. 저는 그거 보면은 왜 특검 안 했을까, 윤석열 같은 검사가. 저는 이게 되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윤석열 신화라고 생각을 해요. 윤석열이 강단 있는 검사긴 했죠. 근데 그 강단 있던 검사라는 게 오로지 검찰이라는 자기가 가장 검찰 지상주의자로서 자기가 검찰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었을 때, 그리고 어떤 외부의 어떤 정치인이나 기업인들 센 상대를 검찰의 울타리 안에서의 그렇죠. 어떤 윤석열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이게 이른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것도 사실은 보면은 이제 윤석열의 입에서 먼저 나온 게 아니라 질문이 먼저 있었죠. 예, 정가균 의원이 먼저 뭐 당신 조직에 충성합니까? 그랬더니 아니 뭐 사람이 충성합니까? 뭐 그러면서 답변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이 예전에 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이제 기자들하고 사석에서 만났을 때 이걸 다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했더니 이제 했던 말 중에 그 내가 먼저 한 말이 아니고 뭐 정가균 의원이 물어본 건데 뭐 이것까지는 뭐 다 국회의록에 나오고 하니까 아닌데, 제일 재밌었던 것은 난 원래 정가분 의원하고 잘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 왜 이게 울산 지역구 의원이고 울산 근무한 경험도 없거든요, 이쪽. 예. 서로 지역적으로도 보는데 왜 이렇게. 근데 윤석열 검사는 이른바 검사 윤석열은 정치인은 뭐든 검사실부터 굉장히 만나는 폭이 왜 이런 사람까지 만나지 않은 게 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들었고서 기자들끼리 정가분하고 서로 이거는 나가지고 뭐 짜고 치는 분답이었나, 왜 저런 아름다운 대사빨이 서로 솔직히 나오고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 그 했던 대사하고는 좀 결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윤석열 신화가 있다. 사실은 예. 그걸 좀 일단 깨는 게 중요할 것 사실은 같아요. 그 허상이 대통령까지 맞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자, 말씀드리는 순간 우리 김정환 변호사가 들어오셔서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김정환 변호사 오셨으니까 저희 앞서 1부에서도 첫 질문이 이거였거든요. 김건희 구속에 대한 소회. 네. 어떻게 보셨는지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김건희 야구 선수가 구속이 원래 굉장히 아름다웠다. 뭐 150kg가 나왔었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농담이 실제 나왔는데. 프로야구 선수 중에 김건희 선수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네. 짤이 지금 많이 돌아다니고. 캐쳐입니다, 캐쳐. 지금은 캐쳐인데 포스. 예. 투수를 잠깐 했더라고요. 네. 그건 농담이고요. 지금 키운 포스. 제가 어제 김건희 씨 구속되는 걸 보면서 이 김건희 씨에 대한 것보다 오히려 그 검찰의 프레임은 항상 자기들은 정의롭고 유능하다거든요. 예. 이제 정의롭고 유능하다라는 검찰 프레임의 사망 선고가 내린 거 아닌가, 예,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검찰이 그 몇 년 동안 그렇게 뭐 수사를 한다고 하고, 예. 심지어는 검찰총장 패싱 사건도 있고, 검찰총장이 뭐 이렇게 이원석 검찰총장이 뭐 수사심의위원회까지 꾸려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출정조사 관련해서. 네, 예. 그 수사심의회에서조차 무혐의로 결정이 나는 어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다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특검이 딱 투입되자마자 40일 만에 구속이다. 그러니까 바로 네. 뒤집어지니까. 네, 네. 이거는 국민들 눈에 보기에 검찰 수사에 대한 어떤 불신의 결정판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검찰 개혁과 관련된 어떤 방점을 찍은 게 아닌가. 저는 검찰은 오히려 진짜 할 말 없을 것 같아요. 검찰은 할 네. 말이 없죠. 네. 그런 부분이 좀 떠올랐고요. 결국에는 이제 특검이 일을 잘했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과거의 검찰은 뭐 했냐.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말씀해서 그런데 뭐 이번 특검은 사실은 그게 중요해요. 진실을 밝혀내는 게 첫 번째지만, 지금 말했던 것처럼 부역했던 사람도 있을 거고, 전 기존의 정부에 검찰들. 예. 또 검찰 수사 중에 그 틀을 벗어나서 범죄에 가깝게 김건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윤석열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 완전히 대비되잖아요. 그렇죠. 그것까지 이제 찾아내는 게 특검의 아주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돼 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얘기들 많이들 하십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당시에 윤석열 정부 혹은 윤석열, 김건희 이런 사람들이 비위를 알면서도 뭐 그
그것도 사실은 법을 이용해서잖아요. 검찰은 검사라는 자리를 이용해서 완벽하게 수사하지 않고 뭔가 덜 수사한다든지, 뭐 감사원도 감사 제대로 하지 않고 쓱 뭉개고 감사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넘어가줬던 거, 그런 것들 다 짚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지금 어찌됐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 윤석열은 특검 수사에도 안 나오고 있고 재판에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대통령 재임 시절에도 계속해서 거부권을 남발했었는데 이 모든 걸 거부하고 있어요 지금도. 예. 그래서 이 민주당에 아시는 것처럼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특위가 만들어졌고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었어요. 체포영장 집행을 할 때 두 번째 갔던 그때 CCTV와 직원들이 가지고 있었던 바디캠 영상을 열람하고자 한다라고 했더니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이 거부했다는 거예요. 김현우 소장은 수용자가 끝까지 거부할 경우에 물리력을 동원했던 사례가 없었다. 그리고 집행 과정을 거부한다고는 이유로 징벌을 부과했던 사례도 없었다. 본인이 30년 근무를 했는데 그런 사례를 나는 알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얘기하면서 그 특위에서 얘기했던 그러면 오히려 더 강하게 집행하라. 그리고 만약에 뭐 이렇게 거부하면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징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김현우 서울구치소장 말대로라면 이 사람은 누가 먼저 한 적 없으면 자기는 법에 뭐가 나와 있어도 안 하겠다는 얘기로 들린단 말이에요. 그거 잘못 말씀하신 거고 잘못 말한 거고 물리력을 행사한 바 없다라는 말 자체가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교과서에 형사소송법 교과서에 구속, 체포, 압수수색은 강제수사라는 파트에 들어있고요. 네. 강제수사는 그 제목 밑에 강제수사란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수사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는 수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물리력을 행사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저는 뭐 법조인이 아니고 법을 잘 모릅니다만 그러니까 룰이라는 게 특검이 지금 저 사람이 안 나오니까 법원에다가 저 사람 체포할 수 있게 영장 내주세요. 그래서 법원에서 합법적으로 영장을 내줬죠. 그러니까 내줬으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구치소로 가서 단 이 구치소에 있는 수용자는 체포영장 집행을 할 때 그 교도관을 통해서 집행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법에. 그러면 특검이 지휘하고 교도관이 가서 강제 수사를 해서 뭐 수갑을 채우든 뭘 해서 데리고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말장난인 거예요. 네네. 예컨대 이거 예를 너무 극단적인 예인데 사형 집행을 이제 해야 되는데 뭐 그건 우리나라 안 하고 있지 안 합니다. 안 할란다 뻗대고 앉으면 사형 집행 안 합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집행은 그냥 하는 거예요. 적절한 예일까요?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사형 집행자가 떨어졌는데 궁디 푹 쉬고 빤스 입고 난 안 죽을란다 이러면 집행 안 합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예를 지금 얘기를 든 거예요. 예. 그 안에 말 의미의 강제 처분, 강제 수사 안에 그 평안이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일정력의 물리력은 당연히 수반되는 건데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소장이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강제로 집행을 하다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그런 거 어깨 아프다 뭐 이런 호소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최소한의 부상을 입더라도 그 강제 수사라는 건 그걸 감안하고 가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그 생각이 저희는 들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예. 교과서에 더 필요 없는 얘기잖아요. 근데 앞으로 교과서 써야 되겠죠. 빤스 입고 있을 때, 팬티 입고 버틸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사례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껏 그런 사람은 거의 없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구치소에서 그런 사례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다 팬티 입고 버티면 되죠. 그래서 AP통신이 쓴 거 아닙니까? 새로운 방법의 저항의 형태를 만들었다. 저는 사실 납득이 안 돼요. 예. 집행이라는 건 집행하면 되는 거예요. 서울구치소장이 처음부터 그렇게 원칙적인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보면은 이게 처음에는 되게 소극적이었잖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게 뭔가 자기가 비판을 받고 하다 보니 이제 이런 어떤 방어 논리를 본인이 최종적으로 구축을 한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그런 게 쌓이다 보니 윤석열 입장에서는 버티면 되네 하면서 점점 계속 강도 있게 버틴 거고 나중에 들어 누운 거고요. 근데 이제 다만 저렇게 윤석열 씨가 저렇게 영창을 좋아하는데 그냥 영창에 계속 있고 싶어 하는데 계속 저는 그래서 이게 추가적인 어떤 인치 시도 같은 거에 대해서 약간은 이제 뭐 다른 차원의 이게 뭘 그냥 부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어쨌든 아까 강제력 물리수사 말했지만 그건 이제 수사 차원의 문제고 이미 이제 이 구금이 된 상태에서 사실은 누군가를 갖다 사람의 인신을 구속하고 강제력을 행사를 하고 사실은 그게 검찰이나 수사권이나 어떤 거에 핵심적인 기능이잖아요. 힘이고 공권력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죠. 예. 이걸 갖다 만약에 다른 사례로 만약에 이거 한번 이렇게 선례가 돼서 버티거나 나는 이제 더 이상 이게 부당한 수사와 재판이기 때문에 난 모든 걸 거부하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윤석열 선례가 있어서 강제로 물리로 해서 끌어낼 수 있다. 사실 이게 나중에 어떻게 또 어떤 사례에 어떤 식으로 적용될 선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지금 법과 여러 가지 규정이나 이런 게 미비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 나중에 보완을 할 수는 있지만 지금 현 단계에서 저 영창을 좋아하는 윤석열 씨를 억지로 끌어내는 과정에서의 어떤 그런 물리력 행사나 아니면 그런 영상이나 이런 공개를 통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라. 검찰이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특별검사도 검사거든요. 그래요. 이게 하나 어떤 선례를 놔두면 나중에 검찰이 어떤 식으로 개혁이 되고 어떤 기능이 재분배되거나 뭐 떼어지고 축소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것이 어떤 검찰 수사권 행사의 어떤 선례나 전례가 될 버릴 경우 이거는 또 검찰에게 또 다른 또 무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우리가 이제 여러 케이스들을 두고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는 어떤 상황인가라는 생각은 저는 드는데 왜냐하면 지기현 판사를 얘기 안 할 수 없는 게요. 지금 재판에 안 나오잖아요. 네네. 그랬더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속도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일주일에 재판 한 번 하고 휴정기 다 쉬면서 재판해놓고 이제 와서 계속해서 안 나온다 그러니까 걸석 재판을 한다. 그리고 걸석 재판에 대한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영창을 좋아하는 사람이 그리고 재판에 나오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안 나와도 된다는 허락을 해주는 것 같아서 오히려 이건 불이익이라고 말하지만 어떤 불이익이 있느냐. 예. 우선 그 이제 불이익 앞에 잠깐 첨언을 드리면 우리 이제 형사사법의 발전은 어떤 범죄인을 고문하지 않는 그러니까 자백을 이제 강제로 받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왔기 때문에 사실 윤석열 씨 같은 경우는 나와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우리 헌법과 형사사법 정신에 부합합니다. 예. 진술을 거부하면 그건 강요할 수가 없어요. 지금 강제 수사에 어떤 관련된 어떤 그 본인이 항상 집행을 하던 사람 입장에서 이제 그 집행과 관련된 걸 거부하고 있는 것은 정말 그 대한민국의 어떤 법 그 대통령까지 했던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용납하기 힘든 일이고요. 예. 그 불이익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어떤 불이익이 있겠느냐라고 하는데 제가 여기 이제 다이브 나오면서 항상 이제 그래도 변호사로서 뭔가 헌법이나 법조문 하나씩 얹어드리고 싶어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형법에 그러니까 양형 변호사들이 조건, 예. 뭐 몇 조 몇 네. ton 이런 거 할 때 약간 섹시해 보여요. 그래요? 예. 저는 그렇진 않고요. 저는 더 뚱뚱해 보이도록 제가 볼에 바람을 불어넣고 읽어드리겠습니다. 형법 51조 양형의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예. 연령, 성행, 지능, 환경, 연성지환이라고 외우니까 시험에는 항상 그걸 성별로 이제 틀리게 내는 건데 성행, 지능, 환경 내고 다 읽어드릴 필요는 없으니까 범행 후의 정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재 성행과 범행 후의 정황에서 이제 형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예 세부적 양형 조건이 아니라 가장 기초적인 양형 조건에서 당신의 그러한 행동은 그냥 불리하게 판단될 것이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추후 판결문에 이 부분이 그 재판 진행과 관련된 본인의 행동에 대한 어떤 반성 여부가 전혀 없었으며 예. 재판이 협조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이 범죄 후의 정황으로 반드시 판결문에 들어가면서 더 그 양형과 관련된 가중된 형벌을 받도록 그렇게 판결문이 진행되는 것이 올바릅니다. 그렇군요. 네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법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본다는 건데. 그렇죠. 지기현 얘기를 저는 좀 드리면 지기현 판사가 이제 걸석을 한다. 예. 사실 이런 측면은 사실 있어요. 형사사법에서 피고인이 이제 법정에 출석하고 참석하는 거는 본인의 재판이기 때문에 예. 본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이제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들은 좀 달리 좀 봐야죠. 그런 측면도 있지만 공익적 측면이 매우 큽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박근혜나 이런 사람들 재판 받을 때 보면 엄청 힘들어해요. 예. 그 증인심을 다 봐야 되거든요. 막 수시간이 걸리는데 그렇죠.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좀 지기현 판사가 걸석을 했던 거 조금 전 납득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히려 편의를 봐준 게 그런 아니냐 느낌이 싶은 든다는 거예요. 네. 그게 그 법적인 단순한 문구만 봤을 때는 그건 본인의 이익이고 본인이 포기한다니까 한다고 하지만 국민들이 봤을 때는 남아서 그 재판정에 있는 모습을 우리가 원하지 않겠습니까? 내란 범죄이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한다는 거는 지기현 재판장이 법적인 그것만 자꾸 보고 있는 거 아니냐 해서 좀 저도 같은 아쉬움이 좀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 속에 그러니까 남편은 지금 구치소에서 안 나오겠다. 라는 입장 계속 내고 있는 건데 김건희 씨는 이제 어제 구속돼서 서울 남부구치소에 있고 뭐 오늘 그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뭐 식사를 거부했다라는 뉴스도 있고요. 뭐 수용번호 받았다는 내용. 그리고 특검에서 내일 소환한다는 거예요. 네. 만에 하나 남편처럼 부인도 안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조사 충분히 거부? 학습이 됐잖아요. 예, 김건희 씨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구치소에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달리 보는데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예. 없지만 김건희의 지금 상황을 보면 끝까지 이제 본인 기준으로 많이 판단한 것 예, 같거든요. 가서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저는 나올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특검 조사라는 게 예. 어제 구속영장에 이제 적혔던 3개 혐의가 있었잖아요. 자본시장법, 네. 정치자금법, 알선수재. 이걸로 부르는 거예요? 그거 외의 것도 요걸로 영장을 해가지고 기소까지 가야 됩니다. 기소까지 가야 되기 예. 때문에 20일 안에 예, 해야 시간 된다는 안에. 거고. 그래서 일단은 그거를 제일 중요시 여길 거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런 분석들 많이 했잖아요. 김건희 입장에서는 모두 남편에게 넘기고 남편은 지금 안 나오고 있으니까 자기는 이제 전 그래서 나올 거라고 조사에 봐요. 잘 협조하면서 사실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여차저차해서 대통령이란 직을 가진 남편이 한 거다. 그 저는 김건희의 그 영장 실질심사 과정의 최후 진술까지 포함해서 행동을 봤을 때는 지금까지 행동은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나와서 남편이나 이건 뭐 제 바람일 수도 있는데 싹 다 모든 사람 뒤집어 씌울 가능성도 있어요. 많이 걸릴 겁니다. 지금 덜덜 떠는 사람 많을 그러니까 거예요.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싹 이름을- 다 뒤집어 씌울 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신박한 해명을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처음에 사실 압수수색이 어. 오빠의 장모 집으로 들어간다. 이런 경우는 없는 거거든요. 예. 당사자 범죄자인데 오빠 사돈, 집도 아니고 오빠의 장모 집으로 들어간다. 근데 그거는 흘린 거예요. 이미 그쪽에 가서 그렇겠죠. 모조품과 예. 관련된 뭔가 증거 인멸을 사전에 흘린 정황으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거든요. 예. 사전에 흘렸기 때문에 오빠네 장모 집이라는 게 들어갔는데 갔더니 모조품이고 뭔가 자기가 잘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했는데 자수서라는 게 등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그것과 관련된 뭔가 해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해명을 위해서라도 뭔가 나와서 좀 조사에서는 신박한 해명을 할 응할 수는 것이다. 있죠. 그 뭐 오빠 장모하고 원래 친했다라든지 뭐 언니 동생 하는 사이라든지 뭐 그런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어쨌든 있다는 거군요. 윤석열 씨는 어쨌든 최소 무기징역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남편한테 몰아주기로 아마 이제 어쨌든 다 저 양반이 했다. 나는 그냥 거기 보고 있다가 본 거고.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사람들끼리 어떤 연락 체계는 가능합니까? 그게 원래 통방이라 그래서 원래 같은 교도소에 있으면 사실은 예전에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방하고 이제는 그래서 뭐. 사실 이제 그거 막겠다고 해서 이제 찢어놓은 건데 예, 이제 변호사가 있으니까 변호사를 그 통해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비둘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군요. 비둘기라고 할지는 예. 변호사 그 역할을 할 수 있죠. 99999 예. 자, 김건희 특검은 오늘도 바빴습니다. 압수수색이 진행됐던 여러 곳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국민의힘 당사였습니다. 뭐 전산 자료 확보를 위해서 이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건데 뭐 여러 혐의들이 있잖아요. 김건희 씨 관련돼서 네. 명태균 공천 개입 또 건진과 통일교 관련된 여러 청탁들 여기에 국민의힘 소속의 의원들이 연루돼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걸 살피는 것으로 보인다는 건데요.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더라고요. 당의 중진인 저 역시도 역사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 비극을 막지 못한 점 국민께 사죄드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금 반응을 보면 그 송원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이건 정치적 탄압이다, 야당 탄압이다라는 목소리 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파렴치범 사면으로 인해서 정치적 위기에 몰리자 정권의 충견인 특검을 통한 국면 전환용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이거 야당 전당대회를 방해하려고 예전에 용팔이 사건하고 뭐가 다르냐? 뭐 이런 식의 송원석 원내대표는 입장을 냈고 지금 들어오는 뉴스들 보면 아직도 대치 중인 것 같아요. 국민의힘 앞에서는 의원들이나 이제 당직자들이 막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국민의힘이 이렇게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정당의 네. 압수수색이니까요. 근데 여기에 혐의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또 수사를 해야 되는 그렇죠. 거죠. 공색해요. 네. 사실은 뭐 그렇게 어떤 일부 근데 민주당 당사에도 지금 들어갔던 적이 사실 있어요. 검사가 그랬었죠. 뭐 다른 뭐 민주연구원인가 그거 있으니까 그때 뭐 다른 자료를 사건이긴 하지만. 엄청 가져가. 예. 근데 지금 궁색하게 많은 국민들이 그것을 공감할 가능성이 매우 의문이고 용팔이 사건하고 이걸 비교를 들었을 때 이게 일견 비슷해야 예. 아 그래 용팔이 어허 이래 되는데 영 다른 걸 갖고 와가지고 예. 정치 깡패 같은 그거하고 비교를 한다는 게 자칫 맞지가 않다고 봐야 되고 요새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뭐 논평이나 이런 거 보면 어떤 단어나 표현은 굉장히 센데 이게 공감이 안 돼요. 그게 뭔 상관이 있지 이런 얘기. 국민 모두가 그런데 그 국민 모두도 아니고 국민 한 5%가 그럴까 말까 하는 걸 갖고 모두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예. 그러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봤을 때는 되게
왜 저러지라고 할 것 같고요. 네, 뭐 네. 저는 끝까지 막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거 지금 들어간 거는 기본적으로는 통일교, 예. 신천지 등등이 정당 입당을 했을 때 그 다수가 입당 바로 확보가 될 것 같거든요. 그 자료가 지금 주된 자료 확보하기 위해서 갔다고 하는데 결국은 저는 문 열어줘야 되지 않나. 저를 어떻게까지 버티겠습니까? 그게 보면은 이게 영장이 이제 보면 가장 발부가 단계가 쉽게 나오는 게 압수수색 영장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보면 정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사실 되게 법원이 신중하게 봅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되게 어떤 공당에 대해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수사기관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걸 신중하게 보는데 특히 이거는 지금 당적이거든요. 당적에 대한 압수수색은 정말로 가장 아마 정당에 대한 압수수색 중에 가장 단계가 높은 수일 거예요. 왜냐하면 거긴 개인 정보가 있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런 걸 다 법원이 판단을 여러 판례나 사전에 뭐 과거에 정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기준 같은 다 따져서 아마도 최대치로 지금 해서 내놓은 것인데 그만큼 그 통일교 이 문제를 조금 법원이 그 영장 내준 판사가 좀 뭐 심각하게 보고 이건 수사가 어쨌든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건 당적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봐야 된다. 이런 판단을 했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국힘이 열어줘야죠. 그러니까 특검과 관련돼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사실은 정권이 교체됐으니까 정치보복 맞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 있는데 사실은 특검이 왜 존재하는지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그 문제는 답이 나옵니다. 특검 자체가 원래는 검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검사가 행정부 소속이다 보니까 행정부 내에 있었던 비리 또는 권력형 비리 같은 거는 검사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입법부에서 특별한 결단을 해서 이 사건들을 수사한다. 그러니까 특검은 원래 보이기에는 정치보복으로 늘 보일 수 있는 사건이고 네. 1999년에 우리나라 첫 특검이 출발한 게 김태정 그 당시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당시 온로비 사건이었는데 네. 그 당시에는 이제 특검이 출발하면 이 정치보복 프레임을 벗어나기 위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아예 김영삼 대통령과 관련된 특검은 아예 하지 않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최순실 씨라든지 국정농단 특검이라 여러 특검을 봤을 때 특검은 늘 정치보복이다라는 공격을 받아요. 네. 하지만 정치보복이다라고 공격을 받는 사람들은 뭔가 저린 사람, 뭔가 그 자기가 찔리는 뭔가 게 있는 찔리는 거죠? 게 있는 예. 사람들인 거죠. 네. 특검 자체가 원래 그런 수사를 하라고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정당에 대한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는 저는 특검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권의 비호하에 네. 네. 벌어졌던 범죄 혐의 그렇죠. 그게 그 정권에도 수사기관이라는 건 존재하죠. 네. 검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검찰, 경찰 등등 정권이 존재할 당시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그 역할을 특별검사에게 맡기기 위해 입법부가 결단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이야기에 지금 아주 중요한 부분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이 특별검사가 마치 민주당 편을 들어 국민의힘을 공격한다. 이 얘기하고는 다른 거죠. 그렇죠. 시작이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이 되어지지만 그렇진 않죠. 그렇습니다. 뭐 사실은 이 반대의 경우가 또 나올 수도 그렇죠. 있는 것이기 충분히 때문에요. 나올 수 있고요. 관련된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